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펙터의 환경에 조금이라도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실제로 어, 레이아웃을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을 열어서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고 크기를 1280에 720 크기로 새롭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레이아웃에 필요한 배경이 되는 걸 가져올 텐데, 자, 우리가 기본 세팅을 한 부분까지 있으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창에서 액터 배치에서 원기둥을 하나 놓고요. 이 원기둥은 피격자가 되겠죠. 피격자. 몬스터나 피격자의 역할을 할 녀석이고, 자, 자물쇠를 푼 다음에 3배 정도 해서 키를 키워주겠습니다. 바닥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배치를 했으면 액터 배치를 닫습니다. 닫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 수평선이, 그쵸? 이 수평선이 화면 위쪽에 끝에 올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카메라 각을. 그리고 얘는 우측에, 좌측이 아니라 맨 우측으로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요. 조금 작게 뒤로 빼고요. F12를 눌러서 전체 화면을 봅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조금 빼고 살짝 하늘이 보이게 수평선이 보이게 하고 이게 수평이 되게 맞춰야겠죠? 수평이 되게 그 다음에 윈도우 캐쳐 툴로 많이 크게 여기 살짝 수평선이 보이게 뽑겠습니다. 이렇게 캡처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게 맞춘 다음에 사이즈를 약간만 줄여주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지금 100%인데 70% 정도 줄여서 여기다 맞춰주는 거죠. 화면을 80 정도 해야겠네. 위아래가 잘리니까. 네, 잘리지 않게 위쪽으로 라인 맞춰주고요. 자, 컨트롤 다운표를 누르면 격자가 생기는데 에디터에서 프리퍼런스 유닛 밑에 가이드 그리드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가이드라인의 에브리 이 어, 형태를 픽셀로 바꿔주고요. 우리가 2의 배수로 했잖아요. 1280, 720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512 정도로 하면 딱 맞아요. 512로 하면 이게 중간이거든요. 딱 중심. 그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이 라인이 중심에 오게끔 맞춰주면 되겠죠? 가운데 라인이 여기가 중심이겠네요. 그쵸? 딱 중심이 되게. 격자를 끄고 중심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을 그릴 배경 이미지는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됐죠. 우리가 레이아웃을 해볼 레퍼런스 대상은 자, 롤에서 새 모양 발사체가 날아가는 형태 그리고 트레이를 이렇게 길게 여운 있게 남기는 형태를 레이아웃을 할 거예요. 레퍼런스로. 자, 이 부분도 같이 캡처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띄워 놓을게요. 타이밍 맞춰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쪽에다 이렇게 놓고 이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여기다 놓을까요? 네. 위쪽에다가. 자, 참조 레퍼런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핵심은 날아가는 코어가 있고 코어 뒤쪽으로 굉장히 길게 여운을 남기는 형태인 거죠. 자, 먼저 여기에서 이제 캐릭터에 어울리는 애니메이션, 모션 제스처를 여기다가 또 올려 넣어줘야겠죠? 다시 엔진으로 와서 이 마법사, 이 기디언 플레이어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그래프에 설정되어 있는 이 프라이머리 어택이 있죠. 프라이머리 어택 중에 A가 있어요. A 미디어. 자, 여기서 손을 딱 뻗을 때의 내용을 끝에다 놓고 이렇게 저 둥그러운 수평선이 끝에 닿을 때쯤 넣어주면 되겠죠. 좀 크게, 여기서는 화면이 작으니까요, 크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중간쯤 오게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캡처를 해가서 넣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법 툴, 매직 윈드 툴 있죠? 매직 윈드 툴로 클릭을 하는데 여기 토렌스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늘리면 그 선택이 영역이 더 많아지거든요. 25까지 할까요? 25까지 하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한 80만큼 줄였잖아요. 또 줄일게요. 네. 자, 여기 얘가 서 있는 그 수평 라인에 맞게 이왕이면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네. 자, 이 손으로부터 이 발사체가 나갈 건데 우리가 레이아웃을 할 때 기획에서 던져진 1차 설정 문서가 있겠죠. 그 내용의 요약을 참조로 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형태죠. 자, 마법사의 소환 발사체, 그리고 느린 속도로 발사체가 직선 방향으로 흘러가고 느리게 가기 때문에 피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대신 업택 범위가 굉장히 작은 발사체인 거죠. 천천히 느리게 가지만 몬스터에 맞을 확률이 높지만 어택 범위가 작다. 그리고 시전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러니까 시전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나가게 하고 유지 시간이 긴, 그러니까 발사체의 유지 시간이 긴 액티브 스킬이라는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보죠. 이런 세 개의 키워드. 자, 대부분 이거보다는 더 구체적인 기획서가 나올 테지만 되게 간단한 기획서들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기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레이아웃을 하기 충분합니다. 기획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수치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수치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한 몬스터의 표준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택의 범위가 정확하진 않지만 2m의 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택의 범위가 50cm다. 그럼 4분의 1 지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네, 이 정도 될 거고.
요 정도의 실제의 어택 크기. 요 정도. 그러니까 얘가 발사를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발사차라고 그랬고, 얘가 요 정도쯤에 맞겠죠. 그쵸? 요 정도쯤에. 그러면 그 발사체의 코어는 이 크기를 좀 채우는 형태가 돼야겠죠? 그쵸? 이 크기를 채우는 형태겠지. 가서. 요 정도 맞으면 되겠네요. 직선으로 가니까. 타블렛을 들어서 이제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고, 얘 이름은 이제 실제 발사체의 레이아웃이잖아요. 레이아웃. 좀 구분을 할게요. 자, 그리고 F5 눌러서 브러쉬의 설정을 할 건데, 어, 첫 브러쉬는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부드러운 게 아니라 딱 끊어지는 형태로 브러쉬를 할 거고요. 브러쉬를 보다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 구 형태 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여기 이제 베이직이 아마 있을 건데, 자, 브러쉬에 이 기본적인 베이직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하고, 또 두 번째 경고창에 누르면 노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형태가 있을 거예요. 사선 형태의 진한 브러쉬.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쉐입 다이나믹에서 피랍이 느껴지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도 다이나믹에서 음영을 주는 거죠. 진하고 약간 느낌의 음영을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을 여기서는 이제 노랑 주황으로 가져가는데 저희는 다른 색상으로 가져가 볼게요. 다른 음, 자, 밝은 하늘색에서 밝은 하늘색에서 파랑 보라로 가는 형태로 해볼게요. 자, 먼저 밝은 색을 한번 칠해보고 그 다음에 어두운 색 쪽으로 가볼게요. 밝은 하늘색. 자, 여기서는 이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살살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코어를 채워주는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주고요. 뒷부분에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처음에는 대강대강 그립니다. 자, 그리고 지우개로 마찬가지로 이 형태의 브러쉬로 중간중간을 야금야금 갉아 먹으면서 지워줍니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어, 쉐입 다이나믹에서 앵글 지터를 펜 브러쉬로 누르면 랜덤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우개 말고 브러쉬, 그러니까 브러쉬일 때도 마찬가지로 앵글 지터를 펜 압력으로 넣으면 좀 랜덤하게 나오죠. 네. 지울 때도 하고 손가락 툴 있죠? 손가락 툴 그냥 기본으로 놔두고 끝부분부터 많이 비벼줍니다. 살살살살 위아래로 비벼줍니다. 이 앞부분은 좀 놔두고요. 네. 이런 식으로 비벼주고 그 다음에 색상을 여기다 이제 마련을 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밑에다가 그 다음에 파란색이 더 잘 보이게 이렇게 마련해 놓고 끝쪽 부분에다가 파란색을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뒷부분에다 또 이렇게 파란색을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으로 넘어가는 형태도, 그리고 좀 보라색에서 어두운 보라색, 이렇게 색상의 변화가 한 4단계 정도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이 더 느껴지게끔 뒷부분을 많이 더 칠해주고요. 여기서는 보라색이 느껴지게끔 뒷부분을 더 많이 칠합니다. 끝으로 갈수록 많이 칠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을 이렇게 비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내용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갈 건데, 중간중간 또 갉아먹고요. 이렇게 비벼줍니다. 뒷부분은 좀 많이 지워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진한 색이 색이 변해가는 형태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앞쪽으로 좀 당겨주고, 자, 이제 이 앞쪽에 이 색깔로 브러쉬 모드를 스크린 모드로 바꾸고 좀 줄여줘서 브러쉬를 좀 줄여서 안쪽을 채워주죠. 안쪽에 화살심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앞이잖아요. 여기가 하얘질 수 있게 얇은 걸로 화살표 모양에서 이 끝부분이 하얗게 될 때까지 너무 하얘졌네요. 네, 여기 화살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살촉 이렇게. 자, 이 화살촉의 느낌이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어질 수 있게 여기서도 살살 앞뒤로 비비는 거죠. 이렇게. 살살 맑은 부분을 뒤쪽으로 좀 빼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컬러로 여기 이제 가운데 라인을 좀 살려주는 거예요. 이 밝은 부분들 있죠? 가운데 라인을 이렇게 살살 지나온 흔적의 트레이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노멀로 바꿉니다. 노멀로 바꿔서 실수 디졸브가 아니라 노멀이죠. 안쪽에 내용이 좀 살 수 있게 넣고, 다시 여기 좀 만져줄게요. 그린으로. 레드로 좀 투박하게 안쪽을 살려줄게요.
지우개로 앞에를 좀 다듬습니다. 맞춰서 이렇게 다시 브러쉬로 앞쪽. 네. 이쪽 색깔이 이 색깔이네요. 잘못 냈네. 색깔인데. 여기 빨간 히트박스 안에 부족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넘치게, 살짝 넘치게 채우는 게 맞겠죠. 새 모양으로. 애드로 하면 이게 하얀색이 나오고요. 오케이. 자, 저도 아트의 드로잉을 꽤 훌륭하게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트 드로잉 능력은 봤을 때 큰 전체적인 흐름하고 아웃라인이 이해가 갈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너무 훌륭하게 그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만 그려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이 정도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면 되죠. 네. 이거보다는 이제 실제 우리가 메쉬를 넣게 되면 더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겠죠. 날카롭게 빠지는 느낌. 자,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라이트가 뽀샤시하게 뿌옇게 에어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요 색깔, 중간쯤 색깔로 스크린으로 주변을 좀 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더 무거운 느낌으로 깔아주는 거죠. 손가락 툴로 좀 부드럽게 비벼주고. 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안쪽에 이제 안쪽을 어택박스 채울 만큼의 크기를 좀 넘치게 그렸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타격이 일어나는 걸 그릴 건데, 그 전에 얘의 좀 흘러가는 GPU 스프라이트들도 남겨야겠죠. 그것을 방금 했던 이 사선 브러쉬 가지고, 아, 이레이저가 아니라, 지우개가 아니라, 브러쉬 가지고, 이렇게 좀 작게 해서, 전묘를 하겠습니다. 전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현이 되는데 제일 밝은 색깔로 하얀색으로 할게요.
전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전묘를 하는데 여기 지금 플로우가 100이 되게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그 라인도 있지만 요 색깔도 해야겠네요. 그 흩날리는 입자들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조금 더 밝게 표현해야겠네요. 입자들이 주변에 이제 뿌려대는데 이 입자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얘가 레이아웃의 마법사가 소환하는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법진을 구해줄 거예요. 마법진. 기존에 쓰던 얘가 가지고 있는 마법진 텍스처가 있어요. 우리 기존에 썼던 내용 중에 T-스타 언더바 룬이라는 텍스처가 있었죠. 요 내용. 그쵸? 요 내용에서 텍스처 뷰에서 RGB 채널 중에 초록만 가져가면 되겠네요. 초록만. 얘도 캡처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캡처 도구에서 그만큼 이렇게 라인 안 나오게 캡처하면 되겠죠? 네. 캡처해서 붙여넣기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와서 넣어주는 거죠. 여기 앞에다 놓고 블랙을 어둡게 빼려면 스크린으로 해야겠죠? 지금 아웃라인이 좀 남는데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지우고 지워서 컨트롤 T 누르고 이 방향에 맞춰서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서 컨트롤 누르면 이 조절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점만 움직일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좀 배치를 해줄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정도 직선이 되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죠? 위쪽으로 살짝 네. 이게 그 카메라 각이 살짝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주고 컨트롤 U를 눌러서 예, 라이트 말고요. 컬러라이즈 누른 다음에 이왕이면 파란색, 보란색의 사이가 좋겠죠. 파보. 네. 이게 파랑, 보라 사이 요 정도쯤 되겠네요. 요 정도쯤. 오케이. 자, 이 마법진도 이미 이 정도 나갔을 때는 시간의 흐름이 흘렀을 때니까 GPU 스프라이트가 돼서 소멸되는 느낌을 좀 줘야겠죠. 그리고 위치가 여기 중심이니까 중심이 여기에 오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쯤에. 그리고 하나 컨트롤 J 카피를 해서 얘는 블러링을 박스 블러 한 네, 5 정도 줘서 발광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거는 전묘를 표현할 수 있는 픽셀레이트 필터의 포인트 라이즈에서 3점만 줘도 전묘가 됩니다. 이렇게 GPU 스프라이트처럼 전묘가 되죠. 여기 좀 퍼지는 부분을 좀 지워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치고 그리고 센터에 그 포인트 라이트가 되는 형태를 하나 넣어주겠죠. 자, 브러쉬에서 F5 크게 넣어줄 건데
색상을 파보, 그러니까 파란색, 보라색 요 정도였죠?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밝은 색상을 줘야겠죠? 다시 스크린으로 크게 한번 주고, 안쪽은 약간 파란색, 하늘색이 들게 이렇게 해서 안쪽 한번 더 터치하고 발사되는 지점 있죠? 그리고 하얀색으로 한번 좀 맞추는 거죠. 네, 이렇게 전체 색깔을 좀 줄여야겠네요. 다시 진하게 눌러주려고. 올리겠습니다. 안쪽이 좀 빛나게. 어두운 색. 주변에 좀 보라 밝은 게 좀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GPU 스프라이트들을 얘로 이제 작게 표현하는 거죠. 전면. 여기서 이제 마법진에서 마법진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앞쪽으로 퍼지는 GPU 스프라이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레이아웃에서 이제 그 핵심은 동선하고 길이, 그 유지 시간, 그리고 어택 범위가 이제 핵심이고, 어택이 어떻게 되는지, 전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의 전투 정보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펙터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색감, 그리고 실루엣, 아웃라인을 어떻게 그릴 건지, 시전과 그리고 파이어링이 어떻게 나가는지가 중요하겠죠. 어두운 스크린으로 있네. 지워야겠네. 그렇지.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그렇죠? 주면 안 되고, 계속 어두운 걸 칠해야겠죠. 요거를 이렇게 나오네요. 이 지금 제가 보니까 스크린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스크린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무리 칠해도 밝게만 나오는 거죠, 주변에. 전면으로 이게 나간다는 표현을 좀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간다는 표현을. 자,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손가락 풀로 이제 얘는 그 마법진의 효과죠. 마법진 효과고, 얘가 이제 사방팔방 더스트가 이제 퍼지는 형태. 가 되겠죠. 네.
전체적인 색감도 한번 만져봐야겠네요. 살짝. 네, 이렇게 색감에 어울리게 놓고, 실제로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똑같진 않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의 색감이나 이런 방향성은 똑같이 가겠죠. 레이아웃 통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히트 되었을 때, 그쵸? 히트 되었을 때의 레이아웃을 또 그려줘야겠죠. 여기 있는 색감들을 이용해서 히트 되었을 때는 이렇게 실수했네요. 이런 히트 포인트가 있을 테고, 그쵸? 그리고 기운이 어, 사방팔방 원형으로 퍼지면서 사라지는 형태가 되겠죠. 첫 번째 목표는 이미, 그러니까 전투에 대한 정보는 다 잃었고요. 우리가 전달하려는 전투에 대한 정보는 잃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펙터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트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될 건지를 표현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렇죠? 자, 손가락 툴로 많이 비벼줍니다. 음, 터지면서 이게 비벼주고, 안쪽을 채워주고요. 채워주고,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드로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지우개로 이제 중간중간 잘라 먹는 거죠. 자, 여기서 팡 터져서 뒤쪽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안쪽에 좀 밝은 느낌을 이제 채워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했던 리니어 도치 에드로 밝은 부분 표현하는 거죠. 하얀 부분도 지우고 비비고, 지우고 비비고를 반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뒤쪽으로 흩날리는 형태가 되면서 여기서도 이제 퍼지면서 이런 GPU 스프라이트들이 남아야겠죠, 여기도. 이걸 또 좀 진하게 하기 위해서 오더 다이나믹을 끄고 줄여서 표현하는 거죠. 자, 이쪽으로 퍼지는 형태.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퍼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레이아웃을 참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업무 이후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지우고 사이사이를 안쪽에 히트되는 플래시뱅 넣어줘야겠죠. 하얀색. 부딪혔을 때 나오는 히트된 뱅. 네. 그리고 얘가 밑으로 얘가 발사체니까 밑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좀 지우개로 앞쪽 지워주고 그리고 레이아웃 1번 지워주고요. 네. 아, 여기다 지우고 있네요. 자, 여기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레이아웃의 내용은 보통 음, 길어야 그냥 보통 2, 3일 잡거든요. 작업 그 하고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다 하는데. 너무 길게 잡으면 또 그것도 작업량이 지치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속도감만 날 수 있게 얘네들을 이렇게 안쪽 크림 조금만 채워주고요.
우리가 원화가처럼 굉장히 그 원화 실력이 더 좋았다면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펙트의 아웃풋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얼만큼 첫 기획에서 어,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건데, 여기서 아웃풋까지 얼만큼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뽑아내느냐,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드로잉을 못 하더라도, 색감을 표현을 못 하더라도 아웃라인으로 표현을 한 번씩 해본다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이펙트가 각인된다는 거죠.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하려고 한 건가? 막 이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은 이제 그려졌습니다. 자, 마법사 소환 느낌이 들게 마법진을 손으로 앞으로 뻗을 때 마법진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플래시뱅과 함께 날아가는 발사체가 느린 속도로 어택 범위만큼 날아가고, 유지 시간이 긴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레일이 좀 짧으면 유지 시간이 길어도 얘가 얼만큼 길게 가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트레일을 길게 늘어뜨리는 액티브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니까 단순한 직선 발사체의 내용을 가지고, 컨셉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이걸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자, 레이아웃, 저는 롤 PRJ라고, 프로젝타일의 약자, 그냥 PRJ라고 할게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잘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레퍼런스가 있으면 첨부하거나, 필요한 지문이 있으면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제로 전에 진행했던, 저희 팀에서 진행했던 레이아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던파 후속작의 초반 개발할 때 버서커를 맡았던 부분, 그러니까 팔이 소환돼서 나오는 형태의 레이아웃이었어요. 공중에서도 이렇게 내려 찍을 수 있는 형태, 모으면 더 커지는 형태, 이렇게. 거의 뭐 동선에 관한 레이아웃도 딱 심플하죠. 이런 형태도 있었고요. 자, 여러 번 때리고 난 다음에 퍼올리면 두 번, 세 번 더 때린다. 이런 형태의 레이아웃들 진행을 했었죠. 또 볼까요? 자, 이거는 보스 몬스터예요. 보스 몬스터의 어, 땅에서 훅 올리면서 검기 발사체를 쏘는 거죠. 근데 실제 캐릭터 크기가 이만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이 발사체의 높이가 이 정도 있어요. 엄청 어마무시하죠. 엄청 커요. 그래서 보스 몬스터가 엄청 큰 몬스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을 했었죠. 이렇게 밑으로도 쏴서 점프로 유도하게 하는, 위에서 봤을 땐 이렇게 보이고 아래에서 봤을 땐 이렇게 보이는 형태를, 색감과 그 실루엣을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또 다른 거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자 격투가였는데, 넷마스터의 스킬 중 이렇게 호랑이 기운이 따라가는 형태 써서, 아주 여기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했죠. 어떻게 사라질 건지까지. 장풍 쏘는 거. 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린다. 끌어당겨서 여러 대 타격을 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 이렇게. 이펙트 레이아웃. 이건 이펙트 레이아웃이죠. 이제 자기의 버프, 강화 버프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형태의 느낌을 이펙트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마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마리오가 뺑글뺑글 돌아서 아래로 내려 찍는 느낌. 그러니까 아예 여기 이제 그 애니메이팅에 대한 레이아웃도 잡혀 있죠. 아니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제시 재밌잖아요. 이런 느낌이다.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뭐 낙법 같은 경우, 맞으면 얘로 됐다가 여기서 나타난다. 제자리에서.
이런 것들 되게 많았죠. 이렇게. 이분은 되게 레이아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문을 되게 잘 쓰고 이런 스크린샷도 잘 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획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이 스킬에 대한 그러니까 이 스킬을 내가 정말 멋지게 만든다는 그 작업 중 하나예요. 기획자가 이런 지문과 스샷을 줬을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더 구체적인 그 과정,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이제 이펙터가 그려 나가는 거죠. 뭐 이런 형태의 아우라, 이런 형태의 쇼타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되게 디테일하게. 저보다 또 레이아웃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난 후에는 작업이 확실히 명료해지죠. 뭐 애니메이터, 기획자, 프로그래머 여기 회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명료해집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적어 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당겨오는 이렇게 휘감겨오는 느낌 이런 거는 또 이제 애니메이터가 그래 나도 동의한다면 이런 것들을 미리 상상을 할 테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팀에서 얘가 발사체 형태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나의 메쉬 이펙트로 그냥 호출을 해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돈이 되겠죠. 네, 이런 형태. 자, 봤던 형태에 비하면 아주 그냥 단순한 형태니까 이제 이 내용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했다 치고 자, 어떤 형태로서 회의의 결론 이제 동의를 다 얻었고 이제 작업을 진행한다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서 이 레이아웃대로 이펙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